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글루텐 프리 식품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글루텐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성분을 보시면 이 화장품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글루텐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글루텐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네, 안녕하세요. 오펠입니다. 오늘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반인데요. 지금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달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네. 아직 겨울이라서 그런지 밖에 날이 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처음인데 되게 고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대화 주제는요. 바로 피부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적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피부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12년 동안 여드름성 피부, 피부가 지성인데다가 여드름까지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한 너무 피부가 안 좋으니까 이성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좀 많이 걱정도 했었고, 또 피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진짜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은 다 발라봤는데 진짜 하나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피부가 정말 좋은 친구들은 화장품을 딱히 바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역시 피부는 타고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또 어쨌든 그래도 피부는 관리를 해야 하니까 화장품을 사서 발랐죠. 그런데 정말 비싼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게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선전할 때 굉장히 그 바르면 좋아질 것처럼 이제 선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뭐 속았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피부 화장품 가게 가서 화장품을 또 사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피부가 살짝 조금씩은 호전되는 게 보이긴 보였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좀 생기가 없고 또 혈색도 좀 없는, 그러니까 좀 피부도 좀 건조하고 무언가 좀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의 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부터 키토제닉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저는 사실 뱃살을 빼기 위해서 키토제닉을 시작했지만 이게 키토제닉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전처럼 좋은 화장품을 바르지도 않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바르는 거라고는 수분크림 한 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수분크림 하나만 바르고 있는데 이 수분크림 이외에는 딱히 바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부가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거를 보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저는 막 책을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 책을 읽어보니까 알게 된 건 이 식습관이 결국에는 우리 피부를 좌우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평소 먹던 그 탄수화물이 여드름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과정이 너무나도 한 번에 이렇게 이해가 되었던 게, 제가 탄수화물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하루에 밥을 그러니까 한 끼에 2공기 이상을 먹은 적도 많았었고, 또한 뭐 빵, 과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피부 트러블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식습관 똑같이 유지하면서 그렇게 화장품을 발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키토제닉이 피부가 좋아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키토제닉을 하면 우리는 포도당이 아닌 지방을 대사해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3대 영양소에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과
케톤이라는 에너지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과 케톤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있지만 두 가지 에너지의 효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할 때 활성산소를 케톤보다 훨씬 더 많이 생성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주름지고 축 늘어지고 건조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는 것과 또 우리가 이제 먹고 나서 남은 잉여 에너지가 지방세포의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높은 인슐린 수치와 비대해진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탄수화물을 애초부터 많이 먹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았었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는 그 양만 줄이더라도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그 성호르몬이라든지 우리 세포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뇌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필요한 미엘린이라는 수초가 있는데 그 미엘린이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한 역할이 많죠. 하지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밖에 없고요. 또한 그 에너지로서의 역할마저도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시키고 또한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굳이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간에서 글리코겐 합성 반응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그런 탄수화물 양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왜 필요하지 않는지는 마지막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인류 역사 400만 년 동안에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한 거는 고작 4,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99%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399만 년 동안에 우리 인류 조상들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했었고요. 단지 그때 평균 그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때 아무래도 좀 위생 상태가 별로고 또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평균 수명이 낮아진 것 뿐이지 실제로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70세까지 아주 현대인들이 겪는 그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고 그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필수 지방산은 있는데요. 그런데 필수 탄수화물은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 이유는 필수 탄수화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굳이 탄수화물이 없더라도 케톤이라는 아주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 근육과 뇌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포도당은 굳이 섭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케토 제닝을 시작할 때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몸 상태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데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글루텐 프리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빵을 이제 판매하실 때 이제 빵 파시는 분들이 우리 빵은 글루텐 프리예요 라고 하시면서 빵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글루텐 프리 식품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글루텐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글루텐은 분명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글루텐 프리 음식이 탄수화물 프리 음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글루텐은 없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 탄수화물이 가득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은 탄수화물인데요. 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다면
그 음식도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글루텐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글루텐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그 장벽에 손상을 가해서 우리가 소화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글루텐을 먹으면은 이렇게 소화에 방해가 되니까 글루텐을 먹지 않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장 속도 엄연히 말하면 우리 몸 밖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긴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성분을 보시면 이 화장품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글루텐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글루텐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또 우리 피부 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속 안으로 흡수가 되겠죠. 바로 이건 역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실제로 저는 피부를 관리를 하면서 화장품이 없어도 피부를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은 원래도 과거에 인류 조상들을 보면 여드름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과거였었는데, 현재는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화장품을 바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폼클렌징 아니면 비누 아니면 이런 어떤 샴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론 우리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해주는 거지만 굳이 없더라도 우리 몸에서 어떤 세균과 싸우는 그런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물프라고 해서 물로만 샴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폼클렌징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세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꼭 발라야지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희한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크림입니다. 아무리 화장품이 좋지 않다고 해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해서 막 양산을 쓰고 집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햇볕을 봐야 됩니다. 햇볕을 무조건 봐야 되고 햇볕을 봐야지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햇볕을 보면은 자외선이 있지 않나요? 받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시고 햇볕을 충분히 쬐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장품을 바르지 않기입니다. 화장품 바르지 않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화장품은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수분크림만 바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날씨가 지금처럼 좀 건조할 때는 아무래도 수분크림을 발라서 좀 건조해지는 걸 예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분크림이 없었다면은 안 발라도 상관은 없었겠지만 수분크림이 있으니까 발라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섭취하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섭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우리 건강과 피부에 도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지방 먹기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은 우리 몸의 어떤 스테로이드계 호르몬과 그리고 우리의 세포막 그리고 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음식,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 또 좋은 점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칼로리를,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뭐로 음식을 대체해야 될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신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또한 단백질이 어떤 노화의 많이 먹게 되면 노화를 가속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없는 지방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뭐 까놀라유, 뭐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이런 거 같이 이런 식물성 오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시고요. 여기에는 오메가3 함량이 너무 높아서 우리 몸속에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양의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방들은 피하시고 올리브유, 코코넛유, 코코넛 오일, 그리고 버터도 포화지방으로 우리 그 키토제닉을 할 때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고기도 지방이 좀 많은 부위를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인데요. 바로 소식하기입니다. 우리는 소식을 할 때 오토파지라고 해서 자가 포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독소가 제거가 되어야지 우리 또 피부가 또 활력 넘치고 생기 있게 되거든요. 또한 이 소식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몸의 기능이 좋아지니까요. 소식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카드에 첨부해 놓았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뭐 저처럼 과거에 뭐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시고 계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현재에도 피부 트러블로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일이었습니다.